그렇죠. 그리고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데도 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익남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꿈이 자산을 불려가지고 조기 은퇴하는 소위 말하는 파이어족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입사하자마자 퇴사 플랜을 짜가지고 파이어족이 되신 분을 모셨습니다. 유튜브 할 수 있다 알고 투자를 운영하면서 거인의 포트폴리오와 이 책이죠. 이 파이어 책을 쓰신 강환국 작가님을 모시고 파이어족이 무엇이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본인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20년 정도 독일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독일에 살았고요. 네. 그리고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코트라라는 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다녔고 작년에 파이어를 달성을 했고요. 지금은 주로 전업 투자자, 작가, 유튜버 그리고 강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를 거의 12년 정도를 다니신 것 같은데. 그렇죠. 12년 반 다녔습니다. 그럼 원래 그러면 독일에서 뭐 태어나셔가지고 뭐 이렇게 사신 거예요? 태어나진 않고요. 네. 제가 9살 때 부모님이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이 따라갔고요. 네. 두 분은 유학을 끝마치시고 돌아오시고 저는 그냥 남아가지고 네. 대학까지 다녔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또 한국의 코트라에 들어가게 되신 건지. 그 대학을 졸업을 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군복무 때문에요. 군대 군복무가 때문에. 이게 이제 딱 끝날 때쯤 네. 취업도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네. 이제 여기저기 막 원서를 넣고 했는데 네. 코트라가 운 좋게 잘 됐습니다. 근데 워낙 또 독일에서 또 계셨었고. 네, 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제가 생각해도 코트라에서 뽑았겠네요. 그렇죠. 그 독일어 인재를 한 명 뽑게 되거든요. 이게 한 명? 보통 한 3년에 2명 정도 뽑게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운 좋게 들어가서 나중에 2번 주재원 생활도 독일에서 했습니다. 뭐 당연히 독일로 보내겠어요. 예, 보통 그렇게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럼 그 생활은 만족스러우셨어요? 그 회사 다닌 거요? 네, 회사 자체는? 사실 꽤 괜찮기는 했습니다. 사실 음. 제가 회사에서 다 좋았어요.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이제 해외 네. 근무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일은 싫었습니다. 네. 예. 그 의미가 일 네. 자체가 복잡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일 자체가 크게 재미가 없었고요. 저는 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애들이랑 노는 것도 좋고 다 신나고 했는데 수업만 싫었어요. 공부가 싫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회사 사람들 다 좋은데 그냥 일 자체는 좀 네, 싫고. 맞아요. 네. 근데 12년 다니셨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사실 저도 처음 입사할 때부터 회사에서 큰 뜻은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임원이 되고 사장이 돼야지 뭐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고요. 네. 그냥 제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저는 회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해부터 계획을 짜가지고 네. 이제 언제까지 얼마 모으겠다 이렇게 하고 그 후에는 퇴사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 모으면 퇴사한다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2009년에 입사를 했을 때 네. 15억을 모으고 이제 은퇴를 하자. 그리고 15억 모을 때까지는 내가 해외를 2번 정도 갔다 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해외 2번 딱 갔다 온 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5억을 모은다는 게 사실 직장인들한테는 평생 못 모을 수도 있는 금액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모으겠다라고 한 게 그 연봉 자체가 되게 높은가요? 연봉 자체가 그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 네. 이게 당시 제가 시작했을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때 월급이. 200만 원으로 어떻게 15억을 모아요? 근데 물론 그게 1년 차는 그렇고 네. 당연히 3년 차, 5년 차에 점프를 하고 네. 그리고 해외 나가면은 그 집을 주고 해외 수당이라는 걸 추가로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면 보통 억대 연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은 다시 억대 밑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모으셨으니까 퇴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그 돈 모으는데 모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투자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그 뭐 어떻게 모으셨는지 조금 이따 한번 좀 여쭤보고 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게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저한테도 어떤 거요? 맨날 물어보는데 네. 부자의 기준이 뭐냐? 부자의 기준. 네. 그러면은 부자의 기준은 사실 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파이어의 기준이 뭐냐? 요거부터 그렇죠.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경제적 자유랑 부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부자는요, 내가 자산이 얼마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게 부자고요. 그렇지, 내가 집이 몇 채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지난번에 호주에 있는 집 팔았나 샀나 이런 게 부자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무래도 가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네. 크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본인 연 지출의 25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합니다. 연 지출의 25배. 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부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네. 예를 들면은 그 월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도 있고요. 심지어 월 1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 안 살고 딴 데 가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월 200만 원으로 산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연 2,400만 원이니까 네. 그거 곱하기 25가 되면은 6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요 책에서 그 네. 5억, 6억 모으시고 파이어를 선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파이어라는 게 네.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 경제적 자유, 말 그대로 내가 쓰는 돈 대비 많이 자산을 모은 거. 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데도 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연 지출의 20배도 아니고 30배도 아니고 왜 25배예요? 뭐 있나요, 이게? 아, 네. 그게 그 옛날 옛적에 무슨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뭘 시뮬레이션을 했냐 하면은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뭐 주식과 채권으로 적절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까먹고 사는 거죠. 한마디로 그 자산의 4%를 까먹고 살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몇십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확률이 95% 이상이다 해가지고 그 4% 룰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3%로 하면은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하려면은 그 연지출의 33배. 그러면 굉장히 확실하고 네. 25배 정도만 있어도 꽤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3년치 정도를 모아놓으면은 네. 거의 망할 리가 없고.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한 20년치 모으면 망할 확률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좀 버틸 수도 있고. 그렇죠. 20년치를 모아놓으면은 이게 사람이 보통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경제활동을 1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것저것 부업 소일거리 정도만 해도 20배 정도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긴 합니다. 아, 그러면 또 하나의 조건이 순자산 20억이 있어요? 순자산 20억. 아, 그거요? 네. 그거는 제가 그냥 대충 정했는데 제가 보통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거든요. 어느 정도 있으면 경제적 자유가 되는 것 같습니까? 하니까 20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 연지출 25배 또는 20억을 도달한 사람들을 이제 그 경제적 자유를 도달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이 순자산 20억은 파이어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통하는 부자의 느낌. 네, 뭐 그렇게 볼 수 그 있죠. 정도라고 보면은 되겠네요. 맞아요. 왜냐면은 사실 저도 6억을 달성한 게 좀 꽤 됐어요. 그것도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네. 사실 제 이론상으로는 당장 그때 회사를 때려치고 나갈 수도 있었죠. 근데 그래도 왠지 어감상 6억이 있으면은 좀 쪼들려 보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 가지고 화해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 6억 들고 은퇴했어요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긴 하죠, 사실. 근데 사실 정말 내가 일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다 하면은 꼭 굳이 한국에 살 필요가 없거든요. 아. 동남아 쪽 싼 곳에 가가지고 이제 바다를 즐기면서 뭐 온라인 키보드 워리어로 살 수 있거든요. 그게. 그거 키보드 충분합니다. 워리어? 네. 아, 악플러로? 아, 그렇죠. 이게 내 자아실현의 악플러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예. 하긴 굳이 한국이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렇죠. 6억도 네. 엄청난 돈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 결국에 이런 파이어를 달성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 지출도 어쨌든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출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파이어가 금방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이 파이어족 뭐 부자를 꿈꾸는 분들은 아니 지출 줄여가지고 이렇게 막 가늘고 길게 가는 삶이 아니고 네. 쓸 거 쓰고 좀 나도 좀 부자처럼 살고 싶은데 파이어까지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냥 몇 년 좀 아끼고 평생 그렇게 그 신나게 살 건지 아니면 지금 몇 년 동안 신나게 살고 평생 동안 쪼르르 살 건지 그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한 5년, 10년 정도 네. 좀 많이 아끼고 살면은 그 후에는 지출에 생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네. 아. 저도 지출 지금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네. 그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좀 고생하면은 그 나중에 소비를 팍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 처음에 고생을 하면은 종잣돈이 쌓이고 네. 그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뭐 예컨대 언젠가 진짜 뭐 10억, 20억 달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제 자산이 20억이 있다. 근데 제가 투자 수익률을 10% 낼 수 있다. 하면은 매년 평균적으로 2억이 막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는 그러면은 그 연 1,000만 원 이상 지출을 월 1,000만 원 이상 지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저는 사실 월 1,000을 지출하고 있지 않지만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결국에- 평생 그것도 평생. 네. 아, 결국에 파이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긴 한데 네. 잘 저축도 해야 되지만 그거를 또 꾸준하게 불릴 수 있는 수익 투자처를 또 잘 개발하고 관리해서 자산을 또 계속 늘리다 보면은 네. 나중에 당연히
자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걸 20으로 나누면 내 지출이니까 네. 내 지출도 많이 써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놀라운 게 그래서 자산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자산은 계속 불어나요. 예, 맞아. 이제 그 놀라운 효과가 있죠.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오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거기까지 가기 전에 써버려. 대부분 다 지출을 하니까. 그렇죠. 원래 인간이 그렇게 뭐 장기적 계획 이런데 적합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당장 내 앞에 그 처한 거, 급한 걸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는데 뭐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 계획을 쓰는 거는 굉장히 좀 서툴고 잘 못하죠, 그게. 그러면은 뭐 아직 취업을 안 했거나 뭐 네. 이제 취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설계도 말씀하신 어떤 그 설계 플랜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거 있을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월급의 50에서 70% 정도를 저축하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리죠, 보통.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기본인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러면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투자는 언제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1억을 네. 모으고 시작해야 되는 거. 그거는 아니고요. 네. 당장 처음 50만 원, 100만 원 아낄 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제 뭐를 하든 처음에는 투자할 때 미숙할 수밖에 없고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투자라는 거는 살벌해 가지고 실수가 곧바로 손실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오죠. 근데 그러면은 그 실수를 100만 원으로 하는 게 훨씬 낫죠. 1억이나 10억으로 하는 것보다. 예. 그런 분들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다가 네. 퇴직금 받고 딱 은퇴를 했어요. 네. 뭔가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막 5억, 10억이 있는데 그걸 한 방에 사기 맞아 가지고 이제 끝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미숙한 사람이 최악이죠. 예, 그렇죠. 돈은 많은데 이제 투자 연령은 한 2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투자를 좀 더 잘하는 사기꾼이어가지고 그걸 네. 살짝 낚아채가지고 도망가 버리죠.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5억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맞아요. 2학년 네. 애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투자라는 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 지능과 학벌이랑 그 이제 업무 경험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물론 그 지능이 높고 학벌이 좋고 업무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투자를 공부를 하면은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공부를 안 하면은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분들이 자만을 또 많이 하죠. 나는 학벌이 좋고 직업도 좋았고 임원했는데 투자 정도 껌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한 방에 날려버리죠 보통. 네. 이게 건축 건설회사 다니던 분들이 네. 부동산으로 망해요. 진짜요? 많이 망해. 맞다. 네. 회계사들 또 주식 투자를 진짜 못해요. 재무제표 엄청 잘 봐도 네, 다 맞아요. 망해.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랑 그 본업은 다른 거죠, 사실은. 아니 그게 재무제표를 잘 보면은 정말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이 회계사들이 또 소문 듣고 계좌주를 많이 사세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주변에 그 좀 아는 분들 또 돈 있는 분들 많으니까 네. 이런 거 하나 하라고. 네. 알고 봤더니 걔 잡주야. 그렇죠. 네. 그럼 아까 지금 버는 돈의 한 5에서 70% 정도 저축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네. 근데 이런 거 있죠. 여기서 고민이 파이어를 위해서는 네. 연봉 자체가 높은 데를 가야 되지 않냐. 왜냐면 연봉이 낮으면 모아봐야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취업을 좋은데 하려고 시간을 막 취업 준비생이 되는 거죠. 취준생을 네. 오래 해요. 네. 이런 거는 파이어 기준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취준생을 오래 하는 거는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네. 지금 그러니까 취업을 할지 이직을 할지 부업을 할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디지털 세상에 그 부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쪽도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본업에서 돈을 뭐 예를 들어 뭐 4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네. 그냥 200만 원 받고 부업으로 200만 원 하는 게 불가능한 시절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취업은 일단 어디든지 빨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 억대 연봉하는 거기를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빨리 들어가가지고 사회 경험을 쌓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니 직업이라는 게 또 어느 정도 좀 탄탄해야 네. 그걸 좀 사회생활 하는데 뭐 더 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뭐 이런 무형의 가치가 있지 네.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파이어족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 이건가요? 제 생각에는요, 그냥 이 무엇을 할 때는 손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손절. 여기 그 파이어 쓰신 분들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그 이제 대충 이것저것 많은 거 해보고 네. 안 되는 거는 빨리 접고, 네, 네. 그리고 잘하는 데는 이제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투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건 취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그 트레이더들은 보통 총 자산의 1에서 2% 룰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한마디로 어떤 투자를 베팅하더라도 네. 그 총 자산의 1에서
2% 이상 잃지 않는다. 그 넘어가면 곧바로 손절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취업 같은 경우도 내 인생이 한 100세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취업에 1에서 2%, 1년에서 2년 동안 올인해가지고 베팅을 해보고 안 되면 그거는 당신의 길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네. 딴 곳으로 가야 돼요. 딴 곳으로. 네. 하긴 그렇죠. 이게 1, 2년 정도 죽어라고 해봤는데 네. 안 근데 안 된다. 되면은 그럼 세상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네. 근데 아니면 실력이 떨어지든지. 근데 대부분 1, 2년을 죽어라고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3, 4년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 그게 가장 한심한 거예요. 네. 아, 올해는 그냥 시험 간만 보기 위해서 한번 대충 볼래 한 다음에, 그게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의 책임감을 회피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떨어졌던 거야.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1, 2년은 진짜 그러니까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력 투구를 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이 길은 아닌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딴 길이 있으니까. 딴 길 가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작가님은 어쨌든 지금 코트라를 다니면서 네. 그 플랜을 짜가지고 저축도 하시고 뭐 수익도 높이시고 하면서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축은 이제 첫 달부터 했고요. 네. 사실 입사 전에도 제가 공익하면서도 한 2,5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공익 제대할 때까지. 네. 그 저축은 계속 해나갔고 이제 수익 늘리는 거는 처음엔 제가 부업을 안 하다가 네. 한 2017년 그때 이제 첫 책을 쓰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부업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강의 네. 같은 거 하고 책 쓰고 이런 걸로요.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또 투자도 하셨을 텐데. 그렇죠. 투자도 첫 달부터 했죠. 네. 그럼 투자는 그러면 어떤 거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그 퀀트 투자를 주로 했고요. 그걸 지금 16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돈 되는 거는 다 시도해봤고요. 경매도 해봤고 부동산도 해봤고 네. 코인도 해봤고 이제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고 있고 네.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부동산으로. 주식하다가 부동산으로 온 케이스신데 네. 반대로 그럼 부동산 하시다가 주식으로 더 올인하신 케이스.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이건가요? 주식을 했고요. 네. 중간에 부동산도 좀 하다가 네. 지금은 한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맞아요. 이제는 완전 주식 쪽으로. 네, 그렇죠. 저랑은 또 약간 반대의 길을 갔지만 이 길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으니까. 그리고 그 코인도 2017년부터 하게 됐는데 이제 네. 거기서도 잘 벌었죠. 네. 그러니까 제일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2017년에 코인한 분들이.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 지금 그러니까 은퇴를 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회사를 나오신 걸 기준으로 봤을 네, 때 그렇죠. 네. 작년에 나오셨다고 했으니까 네. 한 1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1년간 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거요. 네. 일단 늦잠을 잘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매일매일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고요. 네. 네, 오늘은 그래도 이제 여기 오려고 네. 9시에 깼습니다. 꽤 일찍 깼고요. 그래도 오늘은. 네. 일찍 깨셨구나. 오늘 일찍 깼는데 보통은 9시에 깨지 않죠, 제가. 네. 그게 일단 가장 좋고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일할 때. 옛날에요. 일할 때. 옛날에는 9시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8시는 깼어야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도 그 회사 그만두고 제일 좋았던 거는 저보고 이제 어디 가라고 할 때 네.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네네. 옛날에 막 너 사우디 현장 가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가족들 다 데리고 가 막 도와줄게 막 가족들 집 얻어줄게 막 이러면은 하셨나요?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사우디 뭐 저는 안 가봤지만 네. 중동 갔던 애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네. 그 비행기 문 열리면서 사우나에 들어오는 느낌이고 네. 너무 뭐 할 거 없고 물론 뭐 그 안에 외국인들 뭐 시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내가 가기 싫은데 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내 인생을 남이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거인 것 같아요. 파이어 이게 쪽에.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하고 싶은 일은 하고 그런 삶. 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에도 보니까 그래서 그 파이어족들 19명이 여기 안에 다 인터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저 그러면 포함해서 20명이죠. 네. 그러네. 왜 19명인가 했어요. 사실은 원래 20명을 제가 하긴 했는데 네. 한 분이 나중에 좀 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19 플러스 1에서 20이 됐죠. 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공통적인 거에 분명히 있을 거란 네, 말이죠. 있습니다. 네. 그게 뭐죠? 일단 유일한 공통점은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했다. 네, 근데 재밌게도 그 20명의 투자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메인 투자처는 그 부동산 주식 코인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부동산 주식도 다 가지각색으로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거주 시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지만 네. 상가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경매하신 분들도 계셨고 주식 같은 경우도 가지각색이에요. 저같이 퀀트 투자하신 분도 있고 그냥 가치 투자만 하신 분도 있고 네. 정반대로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어마어마한 부를 네. 축적하신 분들도 이제 계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미국 배당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익거래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근데 결국에 공통적인 거는
투자다. 네, 그렇죠. 투자를 했다. 그리고 투자를 지속했다. 네. 이거겠죠. 아, 그럼 가장 어린 뭐 가장 젊을 때 뭐 한 분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 15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20대 중반인데 벌써 파이어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사회생활을 해보신 적도 없으면서 네. 지금 창업을 막 하고 계세요. 네. 아. 그런 분도 계시고 진짜 또 딴 분은 조금 전에 그 데이트레이더 이제 네. 이분도 되게 웃기는 게 이제 그 대학생 때 무슨 그 증권사 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야, 너 졸업하면 이쪽으로 와라 해가지고 학점을 그때부터 안 챙겼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점이 개판인데 똑똑 두드리니까 아, 우리 회사 지금 망하게 생겼어. 오지마 해가지고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분노의 트레이딩을 하셔가지고 1년에 10억을 버셨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이제 사회생활을 이미 다 끝나고 은퇴한 셈 치고 치킨집을 차리셨어요. 치킨집 망했어요, 근데. 네. 치킨집 망했어. 최종 테크가 치킨인데 치킨에서는 또 힘드셨구나. 네, 그래서 치킨집은 망하고 나는 역시 트레이딩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부를 훨씬 더 많이 뿌리셨죠 지금. 네. 그러니까 자기 잘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특이하신 분 없으세요? 특이하신 분이요. 네. 터키 이민 가신 분이 계시는데 터키 이민? 이제 이분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네. 포커를 하셔가지고 이제 자산을 쌓으셨어요. 포커로. 10년 동안 포커를 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쌓은 다음에 한국에 잠시 들어오셨는데 네. 그때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봤어요. 이제 네. 그때 제가 뭐 이제 그 여행 영상이 아니고 이제 파이어를 해가지고 해외에 살면 어디가 가성비가 가장 좋은가 해가지고 결론은 터키 안탈리아 지역이라고 딱 네. 나왔거든요. 네네. 그분이 그걸 보고 글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자는 뭐 하는 사람이지 해가지고 네. 제가 한번 휴가 때 따라가 봤죠. 네.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다 결국에 여러 가지의 직업과 어떤 뭐 저축 뭐 투자를 하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지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생활비의 25배를 네. 다 달성하신 분들의 얘기가 이 파이어라는 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우고 뭐 인터뷰를 해보시면서 네. 야, 요거는 내가 좀 써먹어야겠는데 하는 어떤 뭐 그런 얻은 게 있을까? 그분들을 통해서? 그냥 제너럴하게 네. 그냥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네. 좀 그 초창기에 나와서 좀 미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소액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총 자산의 3에서 5% 정도는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정말 빵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잘 되면 수백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진짜 망해가지고 안 되면은 내 자산의 3에서 5% 날리면 끝나는 건데 네. 이게 실제로 몇백 배가 되면은 내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네. 로또 맞은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뭐 옛날에 비트코인 같이 그렇죠. 아니면 뭐 옛날에 NFT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여러분 근처에 뭐 스타트업을 차린다. 그래서 좀 도와줘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 이 사람이 그 완전 이상하지 않고 좀 그래도 될 것 같아 하면은 돈을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 스타트업에도 투자하신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네. 느낌으로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게 뭐 그 연예인 누구도 네. 아주 유명한 지금 뭐 상장 직전인 회사에 네. 뭐 한 1억 정도 넣는데 그렇죠. 그게 뭐 네. 지금 뭐 1000배 돼 있고 막 이런다고 막 100배 돼 있고 1000배 돼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인 중에서 좀 똘똘하네. 그러니까 얘는 뭐 해도 좀 될 것 같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반대로 그런 사람도 있죠. 얘는 뭘 해도 안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빨리 빼고요, 근데. 네. 근데 딱 보면 얘는 그래도 뭘 해도 성공할 것 같아 하면은 당연히 기회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는 괜찮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내 자산의 뭐 조금 그냥 뭐 많아야 그렇죠. 5% 이하로 그렇죠. 네. 해놓는 거는 나쁘지 않다. 네. 아니면 그런 지인이 없으면은 뭐 요즘에 뭐 새로 떠오르는 뭐 어떤 뭐 신흥 뭔데 그게 되겠어 하는 거 같은 거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의외로 될 수도 있어요. 되면 네. 엄청난 거고 안 되면 그렇죠. 그만이고. 그렇죠. 2012년대 초반에 네. 비트코인 그거 사기 아니야 했을 때 들어갔으면은 큰 재미로 봤을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이런 거 안 하죠. 굳이 뭐 고민은 뭐 합니까? 이미 파이어를 막 몇 번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이렇게 파이어족 하면 사실 뭐 긍정의 의미 같이 느껴지는 게 좀 많잖아요. 아니 내가 회사 힘들게 다니다가 다 그만두고 네. 뭔가 그 뭐 발리나 어떤 뭐 어디 뭐 남태평양 뭐 어딘가에서 뭔가 이렇게 휴식을 취할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이거의 기반은 결국에 내가 투자해놓은 자산 네. 그리고 어떤 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좀 빼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뭐 투자 자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자산이 탄탄하고 네.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요즘 같이 막 금융 자산 같은 것들이 막 힘들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파이어족이라는 게 좀 반대로 이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내 인생을 막 저렇게 막
뭐 파도 치는 데다가 내 은퇴를 건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러면 작가님은 뭐 요즘 같이 막 이렇게 뭐 분위기 안 좋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일어날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하시는지. 일단 뭐 그 제 투자 스킬은 그래도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투자 스킬이 별로 안 높아도 적절히 자산 배분만 해도 근데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크게 망가지고 그런 일은 사실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자산 배분이요. 네. 아, 그게 어떤 의미인 거죠? 이게 그 사실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가 크게 파도친다는 거는 보통 주식과 코인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히 분배만 해도 네. 포트폴리오 전체가 15% 이상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변동성이 높은 데다가 몰빵했다. 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땐 좋았지. 네. 반대로 그만큼 많이도 내려가는 자산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충격파가 오는 거다. 그렇죠. 아, 그럼 결국에 자산 배분이라는 개념을 꼭 내가 숙지하고 이걸로 결국에 너무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네. 안 잃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라고 그렇죠. 봐야 특히 될까? 이제 많이 벌어놨으면은 지키는 쪽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아, 많이 벌었으면 특히 더 지켜야 된다. 네, 그게 그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말을 하는 건데 네. 그 가장 큰 성공 후에 보통 가장 큰 실패가 오더라 그런 말을 사실 또 많이 아. 하더라고요. 그때 아무래도 좀 기고만장한 것도 있고 그런 내가 것도 시장을 있죠. 이해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뭐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반대로 그 작가님이 요즘만큼 또 파이어족 하기가 쉬운 때가 어딨냐라고 네. 말도 하셨다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어떤 의미로도 말씀하신 거죠? 일단은 아무래도 뭐 지출, 수입 그리고 이제 투자 쪽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지출은 어차피 뭐 자기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거니까 뭐 지출 줄이는 건 늘 쉬웠고, 네 그리고 그 수입 같은 경우는 그 요즘 진짜 부업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부업이 다양하거나 이제 그 소위 이제 디지털 부업 한마디로 퇴근을 하고 그냥 집에 와서 할 수 있는 부업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도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뭐 유튜버들도 친절한 부업 유튜버들이 되게 많고요.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를 차려야 되는 건지, 어디서 이제 이런 부업을 해야 되는 건지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투자 지식을 쌓고 소위 한 중고수 레벨 정도 오르는 게 이제 훨씬 더 쉬워졌어요. 이제 뭐 부인나님 뭐 등등 네. 때문에 네. 뭐 유튜브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그 양질의 정보가 한 10년, 15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진짜로. 네. 그 옛날에 저희의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배우고 실천하는 건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 옛날 같은 경우는 부업하면 신문 배달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편의점 네. 알바. 그거 힘들잖아요. 아, 네. 막 네. 그런 것들. 그렇죠. 뭐. 그리고 뭐 나 혼자 뭔가 자본 없이 뭔가 창업을 한다? 이거 뭐 거의 불가능했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인터넷 기반으로 뭐 돈 한 푼 없이도 막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스타트업 도와주는 지원하는 기관들도 엄청 많고 국가 자금도 되게 많아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네. 뭐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는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서 네. 노력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왜 뭐 헬조선 그리고 이제 패배주의 이런 게 좀 사실 굉장히 좀 팽배한 것 같아요. 나는 네. 어차피 안 될 거야. 네. 그렇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죠. 네, 그거는 맞는 거죠. 네.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네. 네. 그 진짜 장수가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군인들 딱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 우리 중에서 10명 중 7명 죽을 테니까 알아서 다 남으세요. 난 도망갑니다. 하면은 당연히 그 전쟁을 패배하겠죠. 네. 패배하겠죠.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 채널에 직장인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네. 직장인분들이 파이어를 꿈꿨단 말이죠. 네. 꿈꿨는데 요번에 뭐 이렇게 막 주식 뭐 코인 뭐 지금 뭐 부동산 막 다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니까 네. 일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네. 다시 한번 노동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늘어났고 네.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파이어족 선배로서 네. 마지막으로 한번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 사실 이건 초년생한테 좀 더 어울리는 거긴 한데 네. 입사할 때부터 그 소위 하이 라이프로 갈지 로우 라이프로 갈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포커할 때도 하이 로우 포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가장 높은 패가 이기고 낮은 패가 이기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이 라이프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직장 생활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이제 상사한테 잘 보이고 여기까지 다 네트워크도 갖추고 하면서 이번 사장의 길을 가는 거. 사장. 요 길이 있어요. 그게 하이 라이프고 로우 라이프는 그냥 그 회사에서는 적절히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빨리 퇴근해가지고 그 부업이나 투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 요 두 길이 있거든요. 네. 그 두 길 중에 어디를 갈지 빨리 정하고 그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네. 하이 라이프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임원과 사장 되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돼도 세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월 수령액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의외로 별로 없다라는 네. 게 있고 그
그 이제 로우 라이프의 장점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업과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지만 단점은 그 커리어가 이제 뭐 과장 사장되면 나가라고 했죠 이제. 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하이라이프, 그러니까 네. 임원 사장의 길은 한 3, 4년 다녀보면 압니다. 아, 그렇죠. 예, 나는 맞아요. 하이라이프가 안 되네. 네, 맞아요. 예. 그럼 빠르게 로우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 다니면서 제 맥시멈 부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제가 잘나서 부장이 아니라 네. 저희 동기수가 적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케이 부장까지 갈 수 있는데 네. 그 임원 못 돼라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저도.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길이 어디일지를 빨리 결정은 하긴 해야 된다. 이게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안 되네 하는 순간 답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슬슬 밀려나고 근데 네. 축적한 돈도 없어요. 그리고 네. 노하우도 없어요. 그럼 이제 큰일이죠, 그게. 그러면 큰일 나죠. 네.